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4일 목요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한번 같이 봅시다. 네, 오늘 한 4시경에 일어났는데 정말 넋을 놓고 또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봤는데 정말 살벌하더라고요. 네, 막판에 확 밀어버리는데 정말 공포의 하루가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전쟁의 공포가 생각보다도 심각하다. 예, 이게 이제 오늘의 한 줄의 평인데, 저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는 전쟁이 안 일어나고 일어나더라도 한번 침공해서 들어가다가 돈바스 정도만 뭐 정리를 하고 나올 거다 이런 정도 생각을 했는데, 이제 러시아의 마음은 키예프까지 한번 가보는 거, 이번 기회에 한번 가서 이왕 모든 걸 두들겨 맞았으니까 한번 밀어붙여보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가 사실이라면 이제 나토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제 나토의 공습과 공격이 만약 생긴다면 글로벌 시장은 크게 더 위축되고 충격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러한 가정의 시나리오가 처음에는 다 가상으로 생각하고 퍼센트가 높지 않았는데 지금 다 현실화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듯이 생각보다도 러시아가 푸틴이 이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지면서 뭔가를 하고는면서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이 어떤 실질적으로 발을 담그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미국이 뭐 직접 주도를 해서 공격을 한다는 이런 게 아니라 뭐 경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러시아가 너무 많이 그동안 당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나중에 또 협상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러시아가 패를 치고 이 겨울이 가기 전에 빨리 시설을 뭔가를 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일단 계절적인 문제, 날씨적인 문제, 침공의 시간이 길어지면 자기도 지치고 힘들고 모든 정보력의 문제, 속전속결로 해가는 모습이 굉장히 강한데, 네, 일단은 우리 글로벌 시장에 대한 충격은 굉장히 심하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시장 전망 한번 봅시다. 결론적으로, 네, 전쟁 상황 악화와 미국 대응이 더욱 늪속으로 지금 가는 중이다. 그렇죠? 네, 빠지면 나올 수 없는 그런 늪속으로 글로벌 금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러시아 침공이 키예프 수도까지 가는 것인데 과연 이게 이루어질 것인가? 과거에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또 불가능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럴 경우 나토 발 공격도 예상이 돼 있고 글로벌 증시가 크게 요동치는 그러한 상황으로 들어갈 위험도 있습니다. 요동친다는 것은 하락이죠. 박살나는 거죠. 전쟁 수혜주와 일부 가스 관련주, 그다음에 이 가스 관련주 조선주가 수혜가 생각보다도 길어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존재를 해 보입니다. 리오픈주 다음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신정부가 이제 워낙 누가 되는지 들어오죠. 신정부가 들어오면 일단 두 분 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뭔가를 하겠다 한 거니까 부동산 관련주 같은 것들은 한번 바닥에서부터 줍줍해서 가지고 있다가 막상 정책들이 발표되고 주가가 뛰면 그때 팔고 나온 전략들은 괜찮아 보입니다. 글로벌 증시도 혼돈이고 우리나라 국내 상황도 지금 선거도 완전히 혼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15일의 시간이 누구에게 신이 누구의 편을 들어줄지 궁금합니다. 저는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 험난한 이 시장에서 향후에 우리가 중국과도 싸워야 되고 미국과도 싸워야 되고 뭐 또 북한과도 싸워야 되고 또 특히 이제 4차 산업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가지고 이다음 2차 전지 다음에 어떤 먹거리를 가지고 이 세계에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저는 리더로 그렇게 뽑기로 했거든요. 저희 뭐 가이드는 정확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네. 금주 시장 전망 한번 봅시다. 금일, 네, 러시아의 이게 노드, 노르드 스트림 1, 노르드 스트림 2가 이게 돼 있네요. 그렇죠? 네. 해양을 통해서 이렇게 독일로 들어오는 이 많은 여러 가지 저게 있죠. 그렇죠? 네. 가스 파이프라인이 있고, 최근에 짓는 게 이렇게 러시아에서 독일로 해양을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 노르드 스트림 2가 이게 이제 문제를 발생한 거죠. 그렇죠? 네. 유럽의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보면 북마케도니아가 거의 100%를 유지하네요. 핀란드가 94%, 불가리아가 77%, 스웨덴이 70%, 독일이 49%, 이탈리아 46%,
폴란드 40%, 프랑스 24%, 이런 식으로 러시아의 가스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그러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경제의 중심인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의존도가 다른 나라보다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의 30-40% 이상이 되는 나름대로 높은 그러한 의존도를 보이고 있어서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운 면들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 충격이 생각보다 클 수 있는 그런 폭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입이 뭐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것도 없죠. 네. 금융시장 변동성을 봅시다. 네, 플러스 한번 갔죠. 초창기에 가서 잠을 잘 자다가 일어나서 이 정도에 받고 또 잠을 자다가 보니까 이 정도에 내려와 있더라고. 그 다음에 그냥 바로 이렇게 밀어버리더라고요. 그렇죠? 아주 살벌한 그러한 하루였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2.57%나 하락하면서 우리들에게 공포감을 더해준 그러한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금일 시장 키워드 봅시다. 미 국무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면전 수준 침공 준비 완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여기서 전면 수준이라는 것은 키예프까지 밀어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의회에서는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승인했다. 러시아 침공이 임박했다고 이야기하죠. 우크라이나 자체 정부는 전혀 제어할 힘이 없습니다. 미국 주택담보 신청 건수가 전주 대비 13.1% 하락했습니다. 201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죠. 유로존 1월 소비자 물가지수 확정치가 전년비 5.1% 상승했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제임스 레이먼드 총재가 미 연준 통화정책 우크라이나 사태에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이번에는 25p나 50pp 둘 중에 하나를 올릴 것 같은데 50pp를 올릴 확률도 있어 보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대규모 사이버 공격으로 은행, 정부, 외무부 사이트가 마비됐다. 골만삭스가 수소산업이 연간 1조 달러 규모까지 성장이 전망된다. 이런 말들은 이제 믿으면 안 되죠. 네. 이 그린에 발을 들여놓으면 늪처럼 빠져들어갑니다. 우리 이제 카페 친구들과 우리 블로그 친구들은 알다시피 제가 그렇게 수소, 태양광 아주 뭐 신봉자였죠. 그러다가 이제 종목들 다 늪속에서 빠지는 걸 보고 아, 현실과는 안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의 수소와 태양광 투자를 권하지 않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로 해서 수소 산업에 투자했다가는 아주 뭐 늪속에 아주 심각한 늪속에 빠지죠. 네, 이런 길게 보시면 50년 정도 보시는 분들이나 하십시오. 트위터가 10억 달러 규모의 고금리 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아, 그렇게 보면 이제 미국의 기업들도 자금 조달에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한 것 같아요. 쉽게 이제 증자를 하거나 그 다음에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했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다는 것을 트위터가 보여주네요. 고금리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오늘 주요 종목 한번 살펴봅시다. 네, 애플은 2.59% 하락해서 160달러에 마감을 했네요. 이 160달러가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라고 했는데 왜 중요한 라인인지 모르겠지만 전 저점을 두 번 찍는 그러한 이중바닥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애플도 시험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화이자도 1.39% 하락했고요. 리비아는 7.79, 어제 이제 기차전지들이 박살이 났습니다. 루시드도 6.04%는 하락을 했고요. 너블록스도 5.19%는 하락을 했습니다. 45달러에 내려와 있네요. 메타는 1.80% 하락해서 198달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33% 하락해서 3277포인트를 지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4.29%는 하락했네요. 223달러. AMD도 5%는 하락했네요. 네, 109.76달러. 100달러가 이제 위협을 받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TSMC는 0.86% 하락해서 115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3.60% 하락해서 87.31달러. 우리가 지금 이제 리오픈주 다음으로 우리가 모두 이제 환영하고 있는 게 바라보고 있는 게 이제 반도체, 특히 이제 메모리, 랜드 이런 쪽에서의 기술적 반등과 가격의 반등인데 이게 생각보다 나타나지 않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우크라이나에서 발행 뭐 가스, 네온가스 같은 것들이 반도체를 만드는 핵심인데 이러한 것들이 막힌다면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출하량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큰 문제로 작용을 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좀 올라가다가 낸드 가격의 오염 문제로 호재를 맞았다가 그 호재가 전혀 발휘되지 않고 묻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0.71% 하락해서 37,666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환율은 0.04% 하락해서 1192.58. 그나마 우리나라 환율이 이 아사리장에서 강하게 지키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정치인들이 이재명 선수와 이제 윤석열에서 기축통화라는 단어를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하는데 기축통화의 정의는 없습니다. 정확한 정의는 없어요. 보통 기축통화라는 것은 물론 달러 지수에 포함이 되는 종목들, 그 다음에 뭐 힘을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굉장히 통화가 파워가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흑살이 껍데기 통화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파워가 생겼어요. 아시아에서 투자를 하고 프락시 엣지로 한국 원화에서 매수와 매도를 하는 그러한 전략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돈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는 거죠. 기축통화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맞냐, 뭐 경제적 말이 맞냐 안 맞냐 옥신각신하시는데 좀 우스운 논쟁인 것 같습니다. 그런 논쟁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뭐가 기축통화다 정의도 만만치 않고 어느 나라가 기축통화인 건가, 스웨덴 크로나가 기축통화이냐 아니냐, 뭐 스위스 프랑이냐, 뭐 이런 논쟁하기 나름인 거죠. 네, 이런 걸 가지고 에너지 낭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WTI는 93.96달러를 하면서 살짝 상승했네요. 0.74% 상승했습니다. 미 국채수익률 한번 봅시다. 10년짜리 1.98 살짝 올랐네요. 네, 2년짜리 1.60, 3년짜리 2.29%. 다시 42bp 정도, 42bp 정도 스프레드는 살짝 확대됐습니다. 네, 42가 아니라 50이네요. 그렇죠? 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제가 자꾸 금주라고 썼는데 금일 투자자를 한번 봅시다. 리오프닝주 수명도 얼마 못 갈 것처럼 보인다. 지금 시장이 작동하는 것은 경제 펀더멘탈도 미래 전망도 아닌 그냥 한문위의 유입과 보완해둔 개인 투자가들의 쏠림만 있는 거죠. 쏠림만. 네, 쏠림만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외국인들마저도 갈팡질팡한다는 거죠. 우리는 매일 속을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들의 매매 속내를 추론으로 예상 중이며 뇌피셜로 추측만 하고 있는 거죠. 네, 저같이 30년 있는 사람도 외국인들이 어떤 플레이와 전략을 가지고 한국 시장에 접근하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네, 저는 요즘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종목들 사는 거 한번 슬쩍만 보지 이들에 대해서 왜 이걸 샀지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갖지도 않습니다. 네, 이 안에는 바스켓으로 사는 패시브 펀드와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액티브 펀드 섞여 있기 때문에 왜 이 종목을 샀는지에 대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 외국인들의 속내를 알 수 있는 정확한 분석가는 없습니다. 네. 그들이 과학적 투자를 할 것이라는 미신을 이제 버려야 되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미국 애들이 운영하는 유튜브를 한번 보십시오. 수준 아주 뭐 개판이죠. 뭐 한국 유튜브들이 훨씬 더 수준이 높습니다. 미국 애들의 수준은 이 정도가 아니죠. 그쵸? 네. 최근 일주일간 코스피의 수급상을 보면 개인이 2천억, 외국인이 1588억 이렇게 지금 팔고 있는데 둘 다 이제 지금 매도로 나서고 이제 투신이 매수로 나서 있는 그런 상황이죠. 투신과 기타 법인 뭐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연기금들이 좀 나서고 있는데 주로 개인과 외국인들은 매도에 나서고 나머지는 매수에는 코스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실망하는 개인들이 많이 떠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외국인들은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방향성 없이 움직이고 우리나라 투시는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줍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일 시장 하이라이트는 조선주였죠. 러시아 가스관이 막히면 이제 배로 실어 날라야 한다는 단순 논리가 작동을 한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솔직히 보면 배를 건조하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죠.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면 전쟁에서 모든 것이 끝나고 화해와 타협, 협상의 단계에 이미 가 있는 거죠. 유럽 입장에서는 러시아 침공과 가스관 단절에 대해서 리스크 수준 대비도 필요한데 비용도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오래갈 모멘텀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기적으로 협상이 일어나고 다시 분위기가 돌아서면 조선주는 다시 원래 위치로 조정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이제 주식은 단기적으로 보는 거니까 만약 확정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다면 조선주는 한 번 더 올라갈 확률이 있어 보이는 한 번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래서 단타로 들어가서 10% 15% 먹고 나오는 것도 좋은 전략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유능해 보이거나 우수해 보이거나 전망이 밝아 보이진 않습니다. 최근 증시 주변 자금 시장을 봐도 당분간 리딩 세터가 나올 수 없는 매우 불량한 상황이 나타나죠. 네, 자금 여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증시 자금과 증시 리얼리티를 봐도
뭔가 시장을 리딩할 만한 섹터가 나타날 확률은 지금은 낮아 보입니다. 이럴 때는 수그리고 있어야죠. 방법은 없습니다. 자기가 특별히 해지를 해 놓지 않는 이상은 이제서 곱버스를 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뭐 곱버스 자체를 거의 투자를 안 해봤죠. 네. 펀드 매니저 할 때는 주로 선물로 많이 매도를 쳤죠. 선물로 주로 hedge를 많이 했는데 그때는 이제 펀드 매니저일 때이고 개인 투자가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거의 뭐 개별 종목 분석해서 사서 담그고 엉덩이 무게로 시간으로 기다리는 이러한 전략을 주로 사용했는데 곱버스를 통한 어떤 해지 전략을 그렇게 사용해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곱버스를 사본 적도 없고요. 네. 늘 곱버스가 우리가 마음먹고 살 때는 항상 바닥을 확률에서 대치기를 많이 당한 쓰라린 경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곱버스를 좀 주의해서 하셔야 되는데 또 그렇다고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정도 사서 곱버스에 들어간다는 것은 2600 정도 2500까지도 갈 수 있다는 가정인데 이런 과정에 드신 분들은 한번 사볼 만합니다. 하지만 저는 뭐 2650에서 2900 사이에 박스권이다. 지금 박스권 하단을 한번 맞고 올라오다가 또 맞고 퉁퉁퉁퉁 이런 과정에서 바닥을 지속적으로 강하게 견고하게 쌓고 있는 그런 시간적이다. 이렇게 보고 생각보다 한국 주식시장이 강하게 잘 버티고 있다. 그전에 너무 많이 맞았기 때문이죠. 네, 이러한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의 향후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봅시다. 가장 유력한 지금 시나리오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예프를 점령하고 즉 친러 정부를 구성하여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통제권 안에 드는 시나리오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시나리오가 발생한다면 미국 등 서방 입장, 특히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강력한 대러시아 제재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죠. 각종 원자재를 수출하는 러시아의 대형 기업이 금융기관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가 내려질 것이며 달러 결제말 퇴출 가능성도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원자재 공급망 차질, 무섭죠. 유가 급등이 불가피하고 글로벌 자금 흐름의 왜곡 현상이 예상하면 한다면 글로벌 디폴트 위험의 발생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 들죠. 이러면 물가는 다시 올라가는 거죠. 못 잡아나는 거죠. 그렇죠? 네. 미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물가에 대한 두려움. 극도 안전선화 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 달러와 더 급등할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미국이 러시아 달러 결제망 퇴출과 같은 고강도 제재 조치를 내릴지 믿을 수 있지만 러시아 기업과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초강수 수위 제재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키예프까지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미국이 어떤 모습으로 제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제재를 했을 때 글로벌 시장에 대한 충격은 어떨 것이냐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굉장히 무서운 상상하기에 무서운 그러한 어떤 터닝 포인트, 키 포인트에 지금 시장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보겠습니다. 전쟁이 모든 걸 다 잡아먹고 있는 상태에서 기업들의 펀더멘탈 보고 투자하는 것이 매우 무의미한 상황이죠. 그렇죠? 네. 시장 모둠에서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불안정한 시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이 안정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 주식시장의 반등도 한계가 있어 보이죠. 서방의 대응이 생각보다 약하다는 것을 푸틴이 느낀다면 추가 침공 가능성은 충분히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 키예프를 점령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가정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지 판단이 안 서는 가운데 오늘은 또 한 번 격한 하락이 전망돼 이제 참아라고 말하기에도 미안할 민망한 그런 고통의 하루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날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눈을 감는 거죠. 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참 가슴이 아픕니다. 네, 오늘도 힘든 하루가 될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제가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겉버스로 과연 우리가 좀 막을 것인가 이러한 그 나름대로 해지 전략을 좀 이야기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과연 우리가 이 겉버스를 사서 좀 막아야 되는 거냐 이 점이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가장 고민을 했던 점이죠. 네. 개인적으로 자기 포트폴리오가 100이라면 한 10% 정도는 겉버스를 한번 사보아도 되지 않겠나 지금 상황에선 그렇게 또 생각도 해봅니다. 만약 제가 펀드 매니저였다면은 한 2,800 정도에서 이미 선물해서 매도가 들어갔겠죠. 네. 그래서 지금 정도면 네, 한번 겉버스를 자기 포트폴리오에 10% 정도는 사서 한번 방어를 해보는
그러한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아침부터 정말 대안 없는 이야기를 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앵무새처럼 여기저기 뉴스 보고 정리해서 요약하는 정도인데, 저도 고민이 좀 많네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특별하게 용 빼는 재주를 좀 가지고 이거다 저거다 딱 무자르듯이 말을 해주고 싶은데 그러한 능력은 안 됩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좀 긍정적으로 세상을 좀 보시고 이런 케이스는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공부합시다. 저는 항상 펀드 매니저일 때 장이 빠지고 그러면은 뭐 새벽 한두 시까지 나와서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읽다시피 했죠. 그러면서 마음을 추스리고 이해도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 스터디 모임이 또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하고 로봇 두 개를 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절차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네, 와서 공부합시다. 이럴 때일수록 열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도 마음 든든히 먹으시고 내공이 있는 사람들은 늘 이런 위기를 든든함으로 무표정으로 잘 견디셔야 합니다. 멋지고 즐거운 그런 주말의 첫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